이제 유학생 비자 문제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학교를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취업을 할 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회사에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만 지원을 받고 유학생인 경우에는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취직을 운이 좋게 해도 이제 학생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졸업하고 1 년, OPT 1 년 아니면은 스템 계열 같은 경우에는 OPT가 3 년이 나오기 때문에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취업 비자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취업 비자가 문제가 뭐냐면 네. 취업 비자는 뭐 신청하면은 바로바로 나오진 않고요. 이제 취업 비자 등록을 하면은 이제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선택된 사람들만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취업 비자를 등록한 사람들 중에 한 25% 밖에 당첨이 안 돼서 추첨에 당첨이 안 돼서 이 25%만 취업 비자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운이 좋아서 회사에 취직을 했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이 취직은 미국 현지 기업에 취직을 하는 건데요. 아무리 운이 좋게 취직을 해도 이제 취업 비자를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음음. 취업 비자가 돼도 이제 3 년, 길게는 6년 동안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결국에는 영주권이 또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취업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취업 비자를 가지고 오랫동안 미국에 머무시더라도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서 취업 이민을 스폰서를 해 줘서 영주권에 들어가게 돼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이거를 인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영주권자, 시민권자보다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음. 대표님께서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연봉 문제는 뭐 '아 내가 회사에서 영주권 해 주고 취업 비자 해 주니까 좀만 받아도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5 년, 6년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 회사 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유, 정말 크리티컬하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지원하고 합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이고, 합격을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해서도 어쨌든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도 존재하고, 어쨌든 취업을 해서 뭐 취업 비자 H1B라든가 이런 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이민 절차라든가 살려면은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의 취업 지원, 그러니까 이민 지원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 네 그러 맞습니다. 그러면은 영주권을 일단 오케이, 영주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영주권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생들부터 네. 시작했으면요? 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 초청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취업 이민입니다. 근데 가족 초청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루지 않고요. 취업 이민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해 놓은 취업 이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민 1 순위, 2 순위, 3 순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취업 이민 3 순위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 줘서 이제 영주권이 들어가게 되고요. 비교적 지원 조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음.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음. 말인즉슨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3, 2, 1 이렇게 숫자가 적어질수록 음. 지원할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실제로 가능성 있는 분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 말인즉슨 영주권 취득하기까지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말과 같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NIW는 취업 이민 2 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NIW는 취업 이민 2 순위, 그리고 EB1A는 취업 이민 1 순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2 순위보다는 1 순위가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하지만 청원서가 승인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굉장히 단기간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죠. 음.
단기간 승인이 일단은 된다면 물론 이제 요구 조건은 많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요 시간이 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이쪽 분야에 있지 않아서 그런데 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길래 이게 되게 중요한 건가요? 보통 취업 이민 2순위로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취업 이민 2 순위, 3 순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학력이 그 지원자가 학사 학력인지 석사 학력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흠. 그리고 석사 학사 학위인 경우에는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비숙련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흠. 그래서 보통 이제 NIW만 놓고 보면은, 왜 NIW를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하는 이유는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들어갔을 때는 최소 2년 반, 3 년에서 4 년까지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W를 통해서 영주권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되는 이유는 이 지원자는 미국에서 이 연봉 얼마 정도 받아야 돼 이런 책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음. 조금 더 기간이 단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몰랐던 건데 이렇게 취업 이민 뭐 3순위, 2순위, 1순위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됐고 사실 뭐 여기에 지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다를 거예요, 사람들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미국에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진짜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NIW가 네. 뭐의 약자인지는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라고 해서 인제 미국 국가에 이익이 되는 그런 직종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사 스폰서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만을 가지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국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건데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NIW와 EB1의 차이. 근데 어쨌든 그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좀 더 엄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소요 시간 이거 외에 혹시 또 다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네. 그 NIW와 EB1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단계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보내는 단계가 있고, 이제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민 미 대사관을 통해서 인터뷰하는 과정, 아니면은 지원자분이 미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음, 인제 두 번째 단계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제 첫 번째 청원서 승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군요. 이 청원서 승인 단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음, 왜냐면 NIW와 EB1 두 개는 지원 조건 자체가 완전히 쪼끔씩 좀 많이 다른 경향이 있어서 음, 그 지원 조건 주는 것도 첫 번째 가장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이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승인 과정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제 저희가 미국 이민국에 서류를 보낼 때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그 서류 비용을 2,805 불을 추가로 제출 지원 납부를 하면은 이 청원서 결과를 비교적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NIW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를 내도 45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승인 여부를 알아볼 수 있고, EB1A 같은 경우에는 14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날짜 기준은 주말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비즈니스 데이 기준입니다. 아. 그래서 청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단축이 되죠, EB1A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확 줄어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 NIW 45일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첫 번째 그 3순위에 비하 이 취업 이민 3순위에 비하면 훨씬 빠른 것이죠, 변호사님? 네. 이거는 취업 이민 3 순위와 2 순위에도 물론 그 회사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NIW와 EB1에서 진행하는 이 청원서 단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뭐 한 번도 관심 없었다가 갑자기 뭐지 막 EB 뭐 NI 뭐 갑자기 막 헷갈리시죠? 근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아 이런 게 있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네 뭐 살면서 F1 비자 뭐 H1B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이 태반일 텐데 '뭐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4번으로 가서 미국 취업에서 비자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사례라든가 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시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으면 가볍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언제 취업에서 비자가 중요했다라는 걸 느끼셨는지? 그럼요. 이 미국 취업에서 비자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사례가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다들 너무 슬픈 아, 이야기라서 그래요? 케이스들이 네. 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취업 비자가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죠. 음,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리고 스템 계열 같은 경우에는 OPT가 졸업하고 3년 나온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내가 공대 계열 스템 계열이니까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뭐 취업 비자 안 되겠어?' 이렇게 맞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맞아요. 근데 실제 3번 동안 취업 비자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박사인데 추첨을 원래 3번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떨어지는 네. 경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2번 떨어졌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NIW를 그때 들어가시는 분들도 아, 있으세요. 진짜 우리말대로 정말 그 쫄리겠네요. 이거 속된 말로. 아 왜냐면 안 그럼요. 되면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신분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본인도 답답하고요. 그리고 인제 회사에서는 그렇게 직원이 불안정하면 아무래도 그치. 계속 고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문제네.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뭐 제가 듣고 싶어서. 아 네.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취업 비자가 돼도 이제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도 어렵게 돼서 이제 취업 비자도 정말 운이 좋게 나왔는데 음. 이제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는 이거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안 좋은 케이스긴 한데 이거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at will employment라고 해서 내가 회사를 언제든지 그만둬도 괜찮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을 언제든지 자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정말 기분 좋게 퇴근을 해도 다음날 출근해서 "오늘까지만 일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처럼 또 정규직 같은 개념이 아니니까요, 거기는. 네. 그래 아무리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도 이제 아무 때나 잘릴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근데 그쵸. 이게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그렇게 해고를 당해도 나 쪼끔 쉬면서 재충전하고 그리고 '이 기회에 내가 스타트업도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지만 음. 취업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를 찾아서 그 H1B를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 기간이 딱 60 일이 주어지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군요. 네. 아. 근데 또 말이 60 일이지 이제 회사를 결정해서 다시 이제 서류 H1B 트랜스퍼 서류를 준비하고 그거 승인받는 과정을 계산을 하면 거의 한 달 안에 다른 회사를 찾아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H1B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회사를 다니는 동안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이게 참 미국에서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미국은 정말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용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새로운 거를 공부해 가지고 다른 어떤 인더스트리 직군으로 뭐 취업을 도전한다든가 이런 게 되는데 우리 같은 인터내셔널인 입장에서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너무 똥줄 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발생할 것 같은데 영주권 하나가 있으면 좀 든든하겠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마음도 편하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인제 연봉 협상을 할 때도 자신 있게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연봉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도 좀 불안불안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확실한 사람을 좀 선호를 할 테니까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예. 취업 비자를 회사에서 스폰을 해 준다고 하면 연봉 협상을 해도 음. 우리가 취업 비자 해 줬으니까 더 이상 연봉 인상은 그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2009 년부터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신분 그런 차별 없이 제대로
이렇게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들은 케이스는 제가 15년 동안 딱 한 케이스 들었어요. 네, 음. 그한 또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 분이셨는데 그때 한창 그 엔지니어들이 너무 없어서 이제 구인 대란이 일어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그래서 그때 한 번 딱 한 분만 제대로 연봉을 받으시고 나머지 이제 학생 비자로 취업하신 분들은 거의 연봉이 50% 60% 영주권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차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그래요? 그렇군요. 아유 참 이게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근데 뭐 딴 나라 사람들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딴 나라 가서 살려면은 이 정도의 뭐 감수는 해야 되는 건데 또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조금 커리어를 또 쌓고 싶어 하니까 이런 것을 참 관심이 많은데 쉽진 않네요. 역시. 아유, 일단 감사하고요. 너무 또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벌써 좀 시간이 많이 갔고 변호사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 제가 또 빨리빨리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많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석사라든가 박사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국내에서 박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포닥을 가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 이렇게 지금 다 좀 상황이 다른데 뭐 학사랑 석사랑 박사랑 포닥 이걸 다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어떤 상황일 때는 영주권이 좀 쉽다, 뭐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거는 굉장히 그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인제 학력 문제도 있겠지만 전공과 인제 어떤 분야를 음. 주로 하시는지들도 굉장히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학사이신 분들은 학사 플러스 5년 이상의 직장 경력이 있으셔야만이 NIW를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 학력 없이도 NIW를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 지원자가 정말 이 분야에 특별한 능력이 있고 이 음. 특별한 능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면은 NIW가 승인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학위 없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학사 플러스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분들께 NIW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위가 본인이 학사 학위가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경력 5년 이상이 된 이후에 NIW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음음. 그리고 석사, 박사 간의 차이는 일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석사 아니면은 박사 플러스 포닥. 네. 왜냐면 일단 석사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셔서 뭐 논문도 많이 쓰시고 특허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박사나 포닥이신 경우에 그런 연구 실적이 더 많기 때문에 음. 박사나 포닥이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포닥을 굳이 미국에서 하지 않으셔도 그 연구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미국 경력이 없으셔도 가능은 하고요. 음.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렵죠. 나 자기가 자국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6번 질문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박사 이상급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변호사님,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뭐 포닥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가든 어쨌든 내가 거의 박사급의 인재 그리고 스템 계열로 한정을 할게요. 왜냐면 제 채널에는 스템이 많으니까. 스템이라고 하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요 분야에 대한 거를 하면은 이제 OPT를 1년 줄 걸 3년으로 연장해 주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고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스템 과정이실 텐데 이런 스템 과정의 박사 이상급인 사람들 중에 이 정량적으로 혹시 뭐 어떤 실적 아니면 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NIW를 이 정도면 넌 될 것 같다. 아, 이 정도면 너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어떤 정량적인 기준이 있다면요, 변호사님. 네. 근데 이 NIW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주관적인 이런 기준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기준이 있는 게 음. 아니라서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음. "논문이 몇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라고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논문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저널에 퍼블리시 됐는지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이테이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인용 횟수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음. 뭐 제가 논문이 몇 개 있어요. 이게 될까 NIW가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그거는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저희는 보통 이제 NIW를 요청하시는 분들께 "이력서나 구글 스칼라 링크를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려요. 근데 그 음. 이유는 이제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어느 저널에 퍼블리시가 됐는지 인용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특허가 있으면 특허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인제 연구 분야가 너무 중구난방이면은 또 쪼끔 더 힘들고요. 근데 연구 분야가 한 분야로 일정하게 퍼블리시도 됐고 발표도 학회 가서 발표도 하셨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거조차도 주관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럼요. 논문 쓰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내가 사이언스 하나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사이언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SCI급 논문 한 10개 있는데 되는 거냐? 이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청원서 단계에서 커버 레터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네. 커버 레터에 이 지원자는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서 어느 저널에 이렇게 퍼블리시 했고 사이테이션은 이 정도 돼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음음. 그래서 보통 그 커버 레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다른 지금 6 번에서 보면은 주저자인지 공저자인지 이런 문제도 질문을 하셔서 이거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커버 레터에 그런 내용을 작성하면서 이 사람이 주저자는 아니고 공저자여도 음.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하였는지 이런 것도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다 보면은 빈틈이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쪼끔 이 부분이 약하네.' 그러면 인제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아. 저희가 NIW를 준비하다 보면 "이분께 이런 내용으로 추천서를 받아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천서로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논문 개수가 적다고 힘든 것도 아니고요. 인용 횟수가 적다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저자여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추천서나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인제 변호사의 역량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변호사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셨고 지금 여기 보니까 관련 링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lawamerica.com 요 부분인데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여기 로펌 링크도 있거든요. lawamerica.com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뭐 컴퓨터 앞이라든가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법인 운영하시면서 영주권 대충 뭐 많이 진행하셨나요, 변호사님? 당연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 는 보통 이제 이민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민 음. 비자, 비이민 비자 합쳐서 500 케이스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당연히 뭐 그러면은 500회 이상 진행하면은 성공 확률도 좀 높나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냥 좀 별도로 있는데 아예 받으실 때 얘는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받으시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뭐 하는 경험들도 좀 많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이거 NIW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저희가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음. 그분도 "네. 이 정도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동의를 하시면은 지원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우 "성공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쪼끔 채워서 좀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인제 지원을 하시죠."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무리하게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이게 인제 그 지원하시는 분들께는 시간도 투자가 돼야 되고요. 비용도 투자가 돼야 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는 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성이 너무 낮으면 저희가 아예 추천을 하진 않고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다시 진행을 하자."라고 안내를 드리죠. 여기 보니까 얼바인 오피스에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계시고 지금
여기는 서울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오피스에서 이제 이런 줄을 또 커버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둘이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NIW 케이스는요. 그렇군요. 이게 한국에서 NIW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으로 자료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자료 보내시고 인제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이거를 광고비를 받지 않고 하는 거고요. 저는 광고를 너무 받고 싶은데 제 채널이 아직 크질 않아서 광고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뒷광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로 아메리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지금 이제 이런 변호사님의 어떤 양력이라든가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비밀인데 저도 이 NIW를 하려고 했었어요. 박사 말년차에. 왜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누구한테 변호사를 의뢰하게 되냐면 그냥 지인의 지인이나 아니면 지인이 했던 변호사인데 잘해주더라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뭐 모든 변호인들 고용할 때 의뢰할 때 그렇겠지만 원래 네트워크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그 설명에도 있었고 요 사이트를 보면서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단 정말 광고비 받지 않고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미국 유학이라든가 취업 이민에 좀 관심 있으시면은 lowamerica.com에 한번 들어오시고요. 그냥 요 시점에 한번 잠깐 좀 언급을 하죠. 2024년 8월 3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1, 2주 뒤인데 토요일 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11시에 지금 NIW EB-1A에 관련한 고학력자 및 이런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위한 미국 영주권 취득 설명회가 무료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이거 한번 나 될까? 이런 분들은 여기 law@lawamerica.com으로 이력서를 한번 보내주시면은 요 줌 링크를 아마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한번 꼭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했던 얘기뿐만이 아니라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얘기들이 요 설명에서 진행이 되겠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한정되어 W 같은 경우에도 세부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조건들을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세부 조건들은 저희 설명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NIW가 가능성이 없더라도 이제 저희는 뭐 6개월 후에 학생분들 기준에서는 이제 12월 달에 한 학기 끝나고 레주메를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한테 한 번 더 보내주시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됐네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충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의견도 드리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상담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학사를 하시고 미국에서 석사를 하시고 근데 박사를 미국에서 하고 싶으셨는데 미국에 있는 박사가 생각대로 잘 안 되셔서 맞아요. 다른 그 영어권 국가로 박사를 가시게 된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네. 그분이 자기는 박사 과정 끝나고 꼭 미국 돌아오고 싶으니까 영주권 이 방법을 문의를 하셔서 지금은 좀 NIW가 힘들 수는 있는데 한 2년 정도 더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가을 학기 끝나고 12월 달에 한 번, 봄 학기 끝나고 5월이나 6월쯤 한 번 레주메를 업데이트해서 저하고 다시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 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장점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연구 분야를 저희도 좀 시간을 오래 두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께 추천서를 이런 내용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게 좀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구나. 부분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NIW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고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 청원서 패키지의 퀄리티도 높아지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NIW가 힘들어도 너무 빨리 포기하진 마시고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하고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이민법 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인데 제가 너무 많이 했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내용 예상 비용 살짝 앞두고 한 건데 좀 정리를 좀 하면 제가 7번도 있긴 한데 좀 정리를 하면 NIW라고 하는 비자 이슈는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전, 취업하는 중간 아니면 퇴고당하는 시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신분 이슈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다. 즉 영주권이 없으면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조건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 먼저 지원하고, 영주권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보니까 우리 좀 공부 좀 했다 하는 스템 계열의 석박사 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너 사이테이션 100 이상이야? 아니면 너 사이언스 썼냐 안 썼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 주관적인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버 레터라든가 추천서를 정확하게 그리고 또 아주 효율적으로 준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변호사님들의 역할이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포트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막 지금부터 나는 이런 거 관심 없고 나는 뭐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 lawamerica.com에 한번 들어가셔서, 아까 보니까 무슨 뭐 이민 그 비자 이런 것도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미국 비자 보니까 뭐 H1B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다 2원, 뭐 5원 이런 거 뭐 유재석이 뭐 5원 받았다 뭐 이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네, 유재석은 맞습니다. 5원인데 우리는 무슨 뭐 관광 비자다 이러면서 막 아마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꼭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맞아, 2개 질문 남았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시간 많이 써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게 이게 상담료가 얼마야? 이거 1시간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7번, 8번 2개만 딱 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 건데요. 우주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보안이 굉장히 엄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약간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조금 이런 관련 뭐 군수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이 용이했던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우주항공 전공하신 분께서 NIW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는 있어요. 음. 하지만 이제 문제는 영주권을 받더라도 이제 국가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업할 때는 시민권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NIW 받으시더라도 전공을 조금 바꿔서 취직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예 시민권 자체를 네. 요구하는군요. 영주권에서 더 나아가서.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분들이 궁금해해요. 이거 얼마 나오냐? 전 대충 한번 뭐 그럼요. 1,000만 원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좀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한 상반기, 하반기 요쯤에 이거 하려면 얼마 나오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회사마다 로펌마다 그리고 변호사분들마다 비용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요즘 대략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예상을 하시고, 인제 거기서 오차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은요, 변호사 비용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미移民국에 제출할 때 접수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요. 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쪼끔 빨리 내가 청원서 승인 결과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로세싱 피를 또 따로 내야 되는데, 그게 요즘에 한 2,805불 정도 하고 있어서 이 비용이 포함이 되면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음. 그리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거나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자료들이 거의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번역 비용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쪼끔 더 디테일한데, 그 청원서를 제출하면은 영주 그 미국 네,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RF라고 해서 추가 서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추가 음. 서류 요청을 받으면은 또다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음.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음음. 비용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 변호사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 인제 RFE 추가 대응 비용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쉽게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표를 산다고 예를 들어 보면 음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그럼요. 원웨이로 가는 대한항공을 살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1 번이나 2번 경유하는 비행기를 살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원웨이로 가면은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그치. 서비스도 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근데 한두 번 뭐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면은 비용은 저렴할 수 있지만 네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럼요. 서비스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분들을 몇 분 상담을 해 보시고 내가 이분과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진행이 가능한지, 그치. 실제로 이 변호사가 내 케이스를 담당해 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음. 상담은 A라는 변호사가 하고 실제로 음. 업무는 B라는 변호사한테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인제 퀄리티도 훨씬 떨어질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보셔서 '나는 경유 한두 번 하는 비행기 타서 늦게 가도 괜찮아. 음. 어쨌든 그냥 뭐 영주권만 나와도 돼.' 그리고 뭐 중간에 뭐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면 뭐 짐 잃어버릴 가능성도 생기잖아요, 네네네. 경유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NIW 영주권 취득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쪼끔 낮다라고 하면은 낮은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쵸.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높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가격이 낮다고 좋은 건 아니고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음. 한번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요. 원래 그게 있습니다. 이 정도 10,000불 이상 가면요. 솔직히 뭐 1,000불, 2,000불 비싼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논문 쓰느라 막 취업 준비하려고 이력서 고치느라 뭐 인터뷰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1,000불, 2,000불 때문에 내가 막 집중 못하고 이러면 더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제일 좋은 건 원래 변호사는 연락 잘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연락 잘 되는 변호사가 참 좋은데 제가 이 변호사님께 한번 이렇게 의뢰를 이렇게 드렸을 때 바로 이렇게 막 와주시고 또 학생분들 이렇게 지금 아예 계세요. 여기 지금 보여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디스코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 보일지 모르는데 여기 계시거든요. 아예 디스코드에. 그래서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우리 변호사님이 이게 학생들이 이제 뭐 하는 거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는 참 연락이 잘 되고 좀 케어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우리 한번 뭐 회사 홍보 제가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의 어떤 법인이라든가 뭐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보를 딱히 할 거는 없고요. 근데 저는 인제 저도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퀄 준비하는 과정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고 이렇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웬만하면은 이제 '언제 퀄을 보겠구나. 이때쯤 바쁘겠구나. 이때쯤 논문 쓰느라 엄청 바쁘겠구나.' 이런 게 대략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인제 대학원생이신 분들은 이제 그런 바쁜 기간을 피해서 서류 준비하고 이러는 거를 맞춰 드리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학생 신분일 때는 이런 비자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저희도 인제 가춘표 님도 똑같지만 저희가 박사 과정하고 이렇게 대학원 과정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저희도 많이 토플 느꼈잖아요. 시험 하나 못 네. 봐 가지고 근데 덜덜덜덜 하잖아요, 우리들이. 예, 맞습니다. 그럼요. 그쵸.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 돈이 정말 큰돈이죠. 근데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주권, 제가 NIW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딱 이런 분들이세요. 대학원을 미국으로 왔다. 근데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플랜 A, B, C, 우리가 보통 플랜 하나만 세우진 않잖아요. 안 대학원 되죠. 졸업하고 '나 이것만 할 거야.'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플랜 뭐 B도 세우고 C도 세우는데요. 음. 가장 첫 번째 A, B, C 중에 미국 취업이 들어가 있다면 "NIW는 무조건 고려해 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려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만약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영주권자와 인제 취업 비자 받는 사람들의 연봉을 비교해 보면 지금 NIW로 영주권을 받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혜택이 크거든요, 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NIW 준비하는 게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큰 투자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유, 오늘 이렇게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세신 님께서 너무 유익하다고 했는데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예 님께서도 뭐 트럼프 당선으로 유학 및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는데 글쎄 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도 궁금합니다. 누가 참 어떻게 될지. 그럼요. 예. 네. 혹 그리고 네.
이민 정책이라는 게 정말 대통령이 바뀌면은 바뀔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음.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빨리 바뀔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스스로 자력으로 회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가장 좋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가춘표님 통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서 꼭 말씀을 해 주세요. "가춘표님 채널 보고 뭐 문의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점 참고해서 답변 빨리빨리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미국에서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 포닥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저희 구독자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우리 박유민 님께서 또 최근에 NIW라는 제도를 알게 돼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유익한 정보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저 진짜 기억나요. 제 연구실 막 선배님 날면 한국인들하고 밥 먹을 때 NIW 됐다고 이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참 네 어려운 네.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2024년도 8월 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무료로 NIW 관련된 이 취득 설명회를 한 번 더 하니까요. 미리 law@lawamerica.com으로 이제 레주메 또는 CV를 보내주셔서 이 줌 링크를 받아보신 다음에 한번 이제 참여를 해보시면은 오늘 있었던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깊은 얘기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